이달 들어 충북의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첫 단속이 시작됩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의회 내부 저격도 불사했습니다. 특히 의장 공약인 정책협의회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6.25 발발 70년 만에 미군 참전용사 유가족과 노근리 유족들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모두가 피해자라며 상처를 보듬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일선 시군 CCTV를 경찰과 소방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절차도 간편해져 수사나 구조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11월 들어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나흘 동안만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인데요. 특히 지난달에 비해 해외 입국자보다 국내 감염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갑자기 발열이 나타난 평범한 60대와 열흘 전 독일에서 입국한 20대 등이 청주에서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6명, 바로 전날 2명에 이어 연일 복수의 추가 발병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달 들어 열흘 동안 발생한 충북도 내 코로나19 확진은 모두 15건. 직전 열흘과 비교하면 2.5배. 지난달 전체 확진자 수와도 맞먹는 정도입니다. 확진자의 3분의 2가 단순 해외 입국자여서 곧바로 격리 조치가 가능했던 지난달과 달리 최근엔 반대로 국내 감염에 의한 확진이 전체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우리 도내의 확진 경로보다는 타 지역에서 감염이 돼서 우리 도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의 근무지가 대기업 공장이나 치과 등지로 확인돼 직장을 중심으로 지역 내 대량 감염 우려가 높아진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해당 공장 직원 100여 명과 치과 환자 250명 등 대규모 검사가 진행됐지만 다행히 추가 감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미 지난 2월부터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한 첫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도 내 학교와 교육기관 상당수가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학교 신증축 때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그 이전에 시공된 학교 시설 650곳과 도교육청 직속기관 27개 시설에 드라이비트가 남아 있습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교육 및 학교 시설도 38곳입니다. 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이들 시설을 준불연제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도의회 사무처가 감사를 받았는데 의원들이 내부 저격도 불사했습니다. 특히 의장이 공약으로 추진한 정책협의회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도의회 사무처. 도의회 내부 감사인 만큼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겠냐는 예측은 시작부터 깨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의장 공약으로 추진된 정책협의회를 질타하며 의회 내부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그럼 어떠한 그 집행부의 면피성의 그 시간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의장단 중심의 정책협의회를 비판하며 의회 운영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직원들이 의장 중심의 그 집행이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는데요. 특정 상임위원장의 입장 표명만 자료로 내 분란을 야기했다고 민감한 부분까지 거론됐고 야당에선 자신들을 제외한 당정협의회를 정책협의회로 포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충북도가 협의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당정협의회죠? 사무처 행정 사무감사의 수위가 올라가며 사무처로 우회해 칼끝이
사실상 의회 전반을 책임지는 의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질타가 쏟아진 정책 협의회의 경우 의장이 공약으로 추진했고 사무처는 직접 관여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도의회는 사무처에 이어 둘째 날부터는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섭니다. 정책적으로 집행부와 맞서는 의원들이 적지 않고 현안도 많아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 박람회에서 이시종 지사가 정부 주도의 공모 사업을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정부 주도형 공모 사업은 신중앙 집권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의 공모 사업을 총사업비 개념의 포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지자체가 특색 있는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올해보다 1% 많은 2조 7,500억 원을 내년도 본 예산으로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 중 교원과 지방공무원, 공무직 등 2만 4천여 명의 내년도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865억 원 증가한 1조 7,50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3.7%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은 240억 원 늘었어도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해 각종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621억 원 줄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원 수가 소폭 증가한 데다 보수 인상률과 호봉 승급분 등 인상 요인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영동 노근리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 만에 미군 참전용사 유가족이 처음으로 피해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전쟁에서는 모두가 피해자라며 이제는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를 서로 보듬고 위로해야 할 때라고 함께 입을 모았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0년 8월 낙동강 전투에서 아버지를 잃은 조르자 레이번 씨. 그녀가 2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를 가슴에 묻고 산 지 어느새 70년. 노근리 쌍굴다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미군의 총탄 흔적 앞에 멈춰섭니다. That was heartbreaking. It's tragic. And I cannot imagine the pain of the victims and the survivors. 미군 참전 용사의 딸로 불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은 건 똑같은 전쟁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And I just wanted to pay my respects to the people of 노근리 on behalf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미군 가족들을 보니까 아버지를 잃고서 고아로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쟁 속에서 다 패자고 다 피해자입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편지로 마음을 전하며 서로의 아픔을 쓰다듬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의 노근리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We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done right by the people of 노근리. I would do everything possible to try and right that wrong. 하루빨리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상의를 해서 배부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만남으로 비온 뒤 땅이 굳듯 이젠 반목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고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전두환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전국 5.18 단체들의 첫 화요문화제가 청남대에서 시작됐습니다. 5.18 전두환 동상 철거 국민행동은 5.18 당시 참상을 담은 사진 전시회와 통기타 공연 등을 진행하며 전두환 동상 철거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전시의 죄목을 적은 현수막을 전두환 동상에 건 뒤 철거를 요구하는 피켓을 든 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각 시군이 갖추고 있는 CCTV 관제 시스템을 경찰도 또 소방관도 볼 수 있다면 수사나 구조활동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충북에서는 영동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개 시군이 이러한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의 한 파출소. 각종 신고와 민원 현장으로 출동하는 치안 최일선에 있는 곳입니다.
112 상황실에 접수된 내용을 공유하던 방식은 줄곧 무전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목소리가 전부였는데 최근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지역 곳곳에 설치된 제천시 관제센터 CCTV 2,500여 대의 실시간 영상을 순찰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폭력 사건 같은 경우 신고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흉기 소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서 피습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주변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좀 더 빠르게 도착하여 이전에도 경찰과 소방에 녹화된 영상을 제공해왔지만 공문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실시간 화면을 공유하는 게 달라진 특징. 절도와 폭행, 실종,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119와 112 충북본부 상황실과 지역 소방, 경찰서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시범 운영한 뒤 반년 만에 3,500건 넘게 도움을 주면서 정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실시간 영상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CCTV 체계적인 관리 및 앞으로 나아갈 스마트 시티 구축 기반을 만들기 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제천보다 앞서 도입한 영동과 청주, 진천도 총 누적 이용 건수가 10,000건에 이르면서 보안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시군이 별도로 통신망과 시스템을 구축해 소방, 경찰과 공유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와 지자체가 쓰고 있는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해 연간 4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음성과 옥천. 내년 상반기면 충북도 내 CCTV 통합 플랫폼은 6개 시군으로 늘어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홧김에 친형을 둔기로 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62살 형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50대 동생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증평 진천 음성 이모선 의원이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충북 혁신도시 철도망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이모선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충북 혁신도시는 오송역과도 36km 떨어져 있어 혁신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며 동탄에서 진천,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선과 감곡에서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중부내륙선 지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 기술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법접근센터가 청주지방법원에 들어섭니다. 청주지법은 장애인과 외국인, 북한 이탈 주민, 또 노약자들의 법률 상담 등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법정동 출구 옆에 사법접근센터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또 충북지방변호사회와 법무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상담위원을 파견할 기관들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의 법제화를 주장하는 충북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도내 26개 사회 농민단체 등이 모인 충북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 보편적 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농민 기본소득 법제화를 전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이를 통해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신임 대표이사에 박찬혁 하나생명 e스포츠 단장 겸 브랜드 전략 담당을 내정했습니다. 박찬혁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하나이글스 마케팅 팀장을 역임하는 등 스포츠 현장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신임 대표이사 선임으로 팀 재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고 조만간 차기 감독 선임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소방본부와 충북지방경찰청이 오늘 단양에서 공중기동 합동훈련을 펼쳤습니다.
오늘 훈련에서는 광역 119 특수구조단 요원들이 충북지방경찰청 헬기에 탑승해 단양 생태체육공원에 착륙한 뒤 가상 재난 현장인 리조트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구조 차량 출동 시간에 비해 43분 단축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이 지난주 김장축제 때 담근 김치를 독도 경비대에 보냈습니다. 괴산군은 절임 배추 등 괴산 주민들이 지역 농특산물로 담근 김장김치 320kg 16상자를 포항 화물터미널을 경유해 독도 경비대에 전달했습니다. 괴산군은 지난해에도 김장김치와 대학 찰옥수수를 독도 경비대와 울릉도 사회복지시설에 보냈습니다. 청주시가 지역 명소를 배경으로 웹드라마를 제작해 내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합니다. 웹드라마 사랑인계 복명해는 내일 1편을 시작으로 청주 지명을 재해석해 만든 5편이 매주 수요일마다 공개됩니다. 웹드라마 사랑인계 복명해는 지난해 제작한 러브인 청주의 두 번째 시즌으로 청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충주 지역 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현대모비스 제3공장 충주 유치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충주 상공회의소 주재로 충주 지역 대학과 기업인협회 등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외부인을 포용하는 열린 마음과 건전한 시민 문화, 또 상생의 노사 문화 정착 등이 필요하다며 범시민 운동을 벌여나가자고 결의했습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2022년까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4만 대,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또 2030년까지 수소 전기차 50만 대 생산체제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도 물 이용 부담금 등을 통해 지원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충주 이종배 의원은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을 주민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한강수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충주시 동량면 등 한강수계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은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은 규제를 받으면서도 지원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청주시가 종이로 된 공공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는 인허가 서류를 비롯해 30년 이상 된 공공기록물 7,520건으로 이번 전산화 작업으로 훼손을 막아 영구 보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주청원 통합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공공기록물 전산화 작업에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210명이 참여했습니다. 제천 의림집들이 추가로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천시는 올해 의림집들 25.6헥타르가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아 의림집들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인증 면적이 28.7헥타르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의림집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의림집들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신대쌀 영농조합법인과 협의해 작년부터 우렁이와 오리 등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네, MBC 뉴스데스크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